장편소설 애인 하 저자 김내성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감동입니다. 23. 폭력의 애정. 병원에서 돌아온 성나는 지은의 간단한 글어를 읽고 다소의 놀람을 금치 못했다. 자기의 행동이 이러한 결과를 맺을 만큼 중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봉건적인 감정의 소유자로군요. 박준모가 옆에서 지훈의 행동에 일일이 민주주의적인 주석을 달아주고 있었다. 아내가 남편의 그러한 감정에 일일이 지배를 받기 시작하다가는 일생을 두고 노예적 존재를 면하기 어렵겠지요. 그러기에 말이에요. 내가 뭐 어쨌다는 건가요? 폭력을 쓴 건 자기가 아닌가요? 그렇지요. 부인의 키스를 받기 싫다면 받기 싫다고 말로 하는 것이 민주적인 문화인이 취할 바가 아니겠습니까? 서양서는 그러한 폭력은 곧 이혼의 조건이 된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의 결혼에는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었죠. 이걸 보면 알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훈의 그럴 맨 마지막 대목을 성나는 지적하였다. 결혼 조건 제1조를 위반한 사나이? 성난 씨는 참으로 현대적 총명을 가진 분입니다. 박준모의 그 한마디의 칭찬이 성난에게는 대단히 듣기 좋았다. 머리는 좀 어떻습니까? 이제 괜찮아요. 퍼머 속으로 머큐롬을 조금 바르고 만 정도의 성난의 상처였다. 참으로 한국 남편들은 난폭하기 짝이 없지요. 배웠다고들 하면서도 설익은 개살구 모양으로 빛깔만 좋았지 참된 민주주의 정신은 못 배웠으니까요. 나는 아직껏 연약한 체질의 소유자인 여성에게 대해서 단 한 번도 폭력을 사용한 적은 없지요. 그래야만 해요. 원체 균형이 잡히지 못한 남녀의 체질인데 논리를 무시하고 폭력으로 대응을 한다면 세계의 전체 여성은 모두가 다 매맞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고 말고요. 주고받는 이야기가 착착 맞아 들어갔다. 그러나 성난에게도 다소의 허무감은 없지 않았다. 결혼의 존엄성을 지훈처럼 느끼지는 못했으나 어쨌든 결혼을 한답시고 수백 명의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식을 지낸 것이 엊그제가 아니냐. 그러나 결국에 있어서는 그러한 형식 문제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상실하고 싶지는 않았다. 메이화즈, 되는 대로 될 수밖에. 성난은 획 돌아서서 거울을 향해 얼굴을 고치기 시작했다. 성난씨 대신에 초콜릿이 이번에는 폭력을 받았나 봅니다.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알맹이 하나를 툭 차면서 박준모는 폭력의 부당성을 또 한 번 강조했다. 결혼 조건이 위반되었으니까 성난씨의 결혼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고 만 셈이군요. 그러나 성난은 대답을 하지 않고 입술만 고쳤다. 결혼이 해소되었다고 해서 별반 가슴 아픈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속이 무척 번거로웠기에 성난은 다소 허무했을 뿐이다. 뭣도 모르고 했었지. 이제 다시는 결혼 안 해요. 왜요? 결혼한다는 건 바보가 된다는 거니까요. 그러고 수속이 지나치게 번거로워서 싫어요. 그만큼 이혼이 힘들잖아요. 아주 현대적인 사고방법입니다. 번거롭지 않게 결혼할 수도 있고 힘들지 않게 이혼할 수 있는 결혼이 있지요. 어떤 거예요? 이 박준모와 결혼을 하면 되지요. 가장 고도의 민주주의적인 결혼 형태. 오늘 결혼했다가 내일이라도 이혼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아내에게 보장해 드릴 테니까요. 회식이 끝나고 춤이 시작된 것은 거의 8시가 가까웠을 무렵이었다. 정임의 어머니와 7, 8명의 남녀들은 지훈이가 보이지 않아 적지 않게 불만이었으나 갑자기 볼 일이 생겨서 부산 시내에 들어갔다고 박준모가 적당히 구슬러 놓았다. 그러자 정임은 지훈의 불참의 이유를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준모와 함께 브루스를 추면서 정말 임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하고 물었다. 이혼을 하고 먼저 떠나갔어. 이혼을요? 정임은 무슨 책임감 같은 것을 불현듯 느끼며 시선을 들었다.
폭력을 사용하면 자연적으로 결혼이 해소되도록 되어 있었다니까. 흥미거리야. 정임의 허리에다 힘을 주며 박준모는 빙그레 웃었다. 준모 씨가 나빠요. 왜? 남의 부인에겐 제발 좀 손을 대지 마세요. 신혼부부인데 가엾지 않아요? 가엾다고? 어느 편 말이야? 둘이가 다 가엾지 뭐예요? 정임은 참 마음이 고와. 박준모는 그러면서 정임의 볼에다 자기 입술을 슬쩍 스쳐보며 질투보다 먼저 동정을 할 줄 아는 정임을 나는 정말 끝없이 사랑하고 있지. 나를 그처럼 사랑한다면 딴 여자에겐 제발 손을 대지 마세요. 나도 사람인데 왜 질투가 없겠어요? 재미있지 않아? 부부싸움을 붙여놓고 옆에서 빙글빙글 구경하는 맛이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의 도라기 경지를 의미하는 거야. 어쨌든 나빠요. 도라기니만큼 나빠도 하는 수 없지. 세상 사람들은 나쁜 줄 뻔히 알면서도 마작도락, 아편도락, 술도락, 여자도락. 그렇지만 부부싸움을 붙이는 도락은 제일 나쁘지 뭐예요. 뭐를 말이야. 그거야말로 스릴이 있고 질투가 있고 서스펜스가 있고 말하자면 일종의 헌팅의 경지와 똑같은 거야. 취미를 붙이면 아편처럼 뗄 수가 없어. 너무 그러면 준모 씨가 싫어질 것만 같아요. 정임의 생리조직으로선 싫어지기 전에 먼저 더 좋아질 거야. 누구의 핏줄기를 받고 나온 정임이라고. 자꾸만 이용하지 마세요. 서글퍼요. 그러한 정임을 박준모는 진정으로 귀엽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내가 만일 성란 씨와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어떡할 테예요? 하는 수 없지. 개인의 자유에 관한 문제니까. 어디까지가 자유죠? 바위 밑에서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해도 괜찮겠어요? 아, 정임은 그걸 봤어? 민주적 자유주의 수호신 같은 박준모도 적지 않게 당황의 빛을 보이고 있었다. 내가 딴 남자와 그래도 괜찮겠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목을 눌러서 죽여버리고 말지. 그러면서도 박준모는 죽이는 흉내를 내며 정임을 힘껏 한번 껴안았다가 놓았다.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어요? 도망을 쳤나 보지. 그러나 정임, 오늘날 무슨 주의 하는 명색 좋은 모든 주의는 상대편을 공격하고 함락시키기 위해서만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요. 민주주의를 무기로 내 대신 상대편을 약화시키고 자기는 그 틈타리를 타서 힘을 기르는 거야. 참된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되기에는 인간의 생리 조직이 다소 욕심이 많아. 어머나? 그러나 이건 내가 사랑하는 정임에게만 일러두는 비밀의 이야기니까 함부로 떠들다가는 봉건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요. 레코드가 바뀌며 탱고가 되었다. 박준모는 성난을 또 붙잡고 돌아갔다. 성난과는 벌써 세 번째의 춤이다. 성난의 스텝은 아주 이상적입니다. 그래요? 가벼우면서도 무겁고 무거우면서도 가볍지요. 홀랑 따라갈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고 따라갈 것 같지 않다가도 사뿐사뿐 따라가지요. 아, 하하하. 정말 명인에 가까운 경지입니다. 발레를 하셨군요. 여학생 시대에 조금 하다 말았어요. 어쩐지 다르다고 생각했지요. 정임씨도 잘 추던데. 어디가 시골뜨기 춤 가지고야 어림도 없지요. 성란씨야말로 춤의 기본을 아는군요. 기분 나요. 하늘로 올라갈 것만 같소. 시치미를 딱 대고 하는 말이어서 조금도 해실퍼 보이지가 않았다. 준모씨는 신사라면서 노인네나 여자에게 왜 좌석을 양보하지 않아요? 뭐요? 전차나 버스에서 말이에요. 그때 박준모는 하하 웃으면서 생각이 나셨군요. 나는 좀 더 끌어가려고 했는데. 뭐 때문에요? 그래야만 성란씨의 호기심을 그냥 끌어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유감인걸. 좋지 못한 춤이에요. 그것도 다 성란씨를 사랑하고 있는 때문이지요. 사랑한다는 말을 박준모는 비로소 썼다. 써도 무방할 시기가 당도한 것이다. 사랑? 사랑이 뭔데요? 사실 성난은
지훈과의 과거에 있어서도 사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써본 적도 없었다. 이거 왜 그러십니까? 모르니까 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포옹을 하고 입술을 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사랑이에요? 그럼 뭐가 사랑입니까? 그건 일종의 에티켓이죠. 오, 에티켓. 참으로 좋은 에티켓이지만 그러나 다소 서운합니다. 나는 그것을 내게 대한 성난 씨의 애정의 표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천만 뜻밖이에요. 관념의 차이로군요.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부르짖지만 아주 낡아빠진 봉건적 감정이에요. 오, 하늘이여. 어지간한 박준모도 마침내 손을 흔들었다. 성난 씨의 심장에는 나사못 하나가 빠져나간 게 아닙니까? 그럴는지도 모르지요. 심장이 다소 약해서 가끔 가다가 현기증을 일으키니까요. 그러면서 성난은 킥킥 웃었다. 성난 씨, 결혼을 합시다. 수속이 번거롭지 않은 결혼을. 싫어요. 봉건적인 감정의 소유자는 이혼 문제를 공연히 시끄럽게만 만들 거예요. 논리를 무시한 감정의 속박처럼 무지스러운 건 없으니까요. 애정이다 사랑이다 인정이다 해가면서 이편의 자유를 징글맞은 구렁이처럼 척척 감아놓는 것처럼 질색은 없어요. 성난 씨는 지금까지 연애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글쎄 연애가 뭔지 모른다니까 그러셔. 형식만은 연애 비슷도 했지만요. 가만히 생각해봄 연애 감정이란 상대편을 위해서 발동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제가 좋기 때문에 취하는 행동이지 상대편을 위해서 하는 행동은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들어봤댔자 조금도 기쁘지가 않지요. 저 좋아서 하는 푸념이니까요. 장사아치가 손님 앞에서 저를 꾸벅꾸벅 하는 격이지요. 아이고, 나는 그만 질렸습니다. 그러는데 문이 열리며 모자를 쓰고 보스턴백을 한 손에 든 지훈이가 나타났다. 아, 임 선생님. 청년 하나와 춤을 추던 정희미가 손을 놓고 지훈의 앞으로 달려갔다. 다른 사람들도 춤을 추면서 모두들 그쪽을 힐끔힐끔 보았다. 박준모도 보고 성난도 보았다. 그러나 박준모는 성난을 놓아주지 않았고 성난도 박준모의 품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았다. 자기를 버리고 혼자 떠나간다던 지훈이가 다시 되돌아왔다는 사실이 속으로는 결코 나쁘지 않으면서도 성난의 성격으로서 싱거운 사나이라고 우선 얕잡아 보아야만 했다. 그러한 싸늘한 표정이 성난의 눈초리에는 담뿍 서리어 있었다. 약간 싱겁군요. 그러한 것을 성난의 표정에서 발견하자 박준모는 재빨리 성난의 감정에다 침을 놓는 것이다. 지우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성큼성큼 걸어가서 박준모의 어깨 위에 올려놓은 성난의 팔뚝을 휙 잡아당겼다. 성난의 스텝이 어지러워지다가 비틀비틀 지훈의 품속으로 쓰러져 왔다. 뭐예요? 성난이가 빽 소리를 쳤다. 폭력이다. 격렬한 감정의 아우성이었으나 지훈의 어조는 지극히 조용하였다. 점잖지 못하게 왜 폭력을 쓰는 거예요? 갈구러진 눈초리와 함께 성난이 붙잡힌 팔목이 요동을 했다. 폭력이 때로는 인간의 성실한 애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층으로 올라가자. 싫어요. 난 안 올라갈 거예요. 그때까지도 박준모는 성난의 한쪽 손길을 붙잡고 있었다. 박군, 그 손을 놔라. 그러나 박준모는 그냥 성난의 손길을 붙잡은 채 임 선생님, 그건 너무 지나친 신뢰가 아닙니까? 박준모의 그 여유를 가진 느릿느릿한 대답이 지훈의 신경을 긁어주었다. 도리어 내가 실례를 했나? 그렇지 않고 뭡니까? 서양 문명국에서는 남의 춤을 방해하는 것 같은 이런 실례는 보고 죽으려도 없는 일이죠. 여기는 서양 문명국이 아니다. 잔말 말고 그 손을 놔라. 지훈의 감정이 마침내 폭발하며 보스턴백을 내던진 손으로 박준모의 가슴 패기를 무서운 기세로 탁 떠밀어냈다. 박준모는
한두 걸음 뒤로 비틀거리다가 우뚝 멈추며 중얼거렸다. 이 양반이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야만국에서 여행을 온 사람이 아닌가? 이놈아, 내 아내를 내가 데려가는데 무슨 잔수작이냐. 지우는 그렇게 고함을 치며 성난이 팔목을 탁 놓고 달려가자 박준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면상을 무섭게 내갈겼다. 아, 이 양반 봐라. 손으로 얼굴을 부비며 박준모의 반항의 말은 그의 비틀거리는 발걸음처럼 더듬거리고 있었다. 그것이 만일 유부녀인 성난의 경우가 아니었던들 박준모의 반항은 그것으로서 그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지간히 뻔뻔스런 이 민주주의 대변자도 지훈이가 외친 내 아내라는 이 한마디에는 그 이상의 한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무슨 존엄성과 압력 같은 것을 분명히 느끼는 것이었다. 그것은 실로 민주주의의 논리를 무시하고 있는 압력이었다. 자, 빨리 올라가자. 지우는 다시금 성난이 팔목을 잡고 외쳤다. 싫어요. 안 올라가요. 잔말 마라. 너는 내 소유물이다. 지우는 성난을 끌고 다짜고짜 복도로 나섰다. 나요, 나. 성난은 끌리어 올라가면서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질렀다. 춤추던 젊은이들이 층계 아래까지 수군거리며 따라 나섰고 이방 저방에서 손님들이 얼굴을 내밀었다. 나요, 나. 누구를 소나 말인 줄 알아요? 손길에 여유만 있으면 지훈의 가슴패기를 치고 얼굴을 할퀴었다. 소나 말이 되고 싶지 않거든 순순히 따라와. 나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야. 이혼할 때까지는 내 소유물이다. 아내를 무슨 물건인 줄로 알아요? 아내에겐 자유가 없어도 좋아요? 아내의 참다운 자유를 가르쳐주마. 싫어. 놔요, 놔. 소나 말처럼 끌려 올라가는 자기의 창피스러운 꼬락서니를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사실이 성난에게 한층 더 약을 올리고 있었다. 성난은 층계를 올라서는 순간 지훈의 손목을 고양이처럼 물어뜯었다. 지훈의 손목에서 피가 흘렀다. 그러나 지훈은 마침내 성난을 자기 방으로 끌어넣는데 성공하였다. 엄마! 성난은 침대에 쓰러지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였다. 성난은 자꾸만 어머니를 찾았다. 지우는 문에다 자물쇠를 잠겨버리고 손목을 들여다보았다. 살 한 점이 뜯겨 나가다가 한쪽이 달랑달랑 매달려 있었다. 왼편 손목이었다. 살점을 도로 덮어 붙이고 손수건으로 손목을 동여맸다. 그리고는 소파에 번뜩 누워서 두 눈을 가만히 감고 심호흡을 하였다. 성난은 그냥 무섭게 흐느껴 울고 있었다. 어린애처럼 어머니만 자꾸 찾았다. 아이고 엄마. 엉엉. 처량한 울음이라고 지우는 측은해졌다. 폭력의 뒤에 오는 비애의 감정이었다. 우리 엄마한테 이를 테야. 우리 엄마의 성미를 지도 알면서 엉엉. 그 말이 우스워서 지우는 감정에 어울리지 않는 웃음이 킥 하고 솟구쳐 나왔다. 가장 첨단적인 민주주의 논리의 실천자도 결국에 가서는 어머니를 찾았다. 그것은 결코 성난의 연륜이 얕은 탓만도 아니라고 지우는 생각한다. 어머니의 품이야말로 인류의 거짓 없는 보금자리가 아닐 것인가. 인간은 죽을 임시에 누구나가 어머니의 품 안을 그리워한다고 했다. 인간이 지닌 온갖 이상과 모든 주의가 궁극에 있어서 어머니의 다사로운 품 안을 그리워하는 심경 속에서 지향되고 용해되어 버리는 것이 아닐까. 어머니의 품이야말로 묻 논리와 온갖 당위성을 초월한 인류의 참된 삼호경일런지 모른다. 주고받는 애정이기에 상극은 있는 것이다. 줄 줄을 알고 받을 줄을 모르는 어머니의 애정을 가지고 나는 지금 이 성난을 대할 수는 없을까. 지우는 얼른 눈을 뜨고 소파에서 일어났다. 폭력의 비애가 다시금 지훈에게 왔다.
지우는 일어서서 서서히 침대 옆으로 걸어갔다. 이부자리에 얼굴을 파묻고 성나는 그냥 엉엉 울고 있었다. 부처님처럼 표정 없는 얼굴을 하고 지우는 묵묵히 성난을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성난, 울음을 그치고 얼굴을 들어봐요. 오랫동안 그러고 섰다가 지우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몰라, 몰라, 몰라. 총알처럼 성난은 외쳤다. 성난은 지금 뭐가 그리도 슬퍼서 우는고? 어머니의 애정을 가지고 대해보려고 지우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폭력주의자, 파쇼. 외치면서 성난은 발딱 침대 위에 일어나 앉았다. 증오에 찬 눈철이었다. 히틀러의 제자 같아. 야만인. 아프리카에서 여행 온 사람 같아? 어머니의 애정을 노력해보려던 지훈의 자세는 순간에 허물어지고 감정의 대립이 앞장을 섰다. 남녀의 애정이란 결국에 있어서 기브 앤 테이크의 세계를 면치 못하는 성질의 것인가. 가려던 사람이 왜 싱겁게 돌아와서 이 몰골이에요? 제 몰골 싱거운 줄도 몰라요? 잘 안다. 잘 알면서 왜 되돌아오는 거예요? 아내의 자유를 속박하려고 돌아왔다. 누가 속박을 받는데요?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은 아니다. 너는 지금 내 속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처럼 추고 싶은 춤을 추지 못하고 이 한방에 감금되어 있는 것이다. 순간 성나는 불현듯 시선을 돌려 문 쪽을 돌아다 보았다. 쇠를 잠가 놓았군요. 그렇다. 성나는 후딱 불안을 느끼며 나를 때리려는 거예요? 때리고 싶어졌다. 표정이 통 없는 얼굴이기 때문에 성나는 지훈의 말만을 상대로 할 수밖에 없다. 성나는 공포를 느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앉았다. 왜 때리려는 거예요? 지훈은 공포에 찬 성난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면서 나도 이유를 잘 모른다. 아까 호텔을 떠날 때도 그런 생각은 통 없었다. 되돌아와서 너를 이리로 끌고 올라와서도 그런 생각은 없었다. 저 소파에서 이 침대로 걸어오면서도 그런 생각은 없었다. 그랬으면 됐지. 왜 갑자기 때리려는 거예요? 나도 그걸 잘 모른다. 그저 한번 실컷 갈겨주고만 싶어졌다. 어째서 이처럼 난폭한 심정이 되어가는지 나도 알 수 없다. 성난은 무서워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앉았다. 그러나 성난의 등 뒤는 이미 벽이다. 힘없는 여자라고 깔보고 때리는 거예요? 벽 뒤의 자세를 취하면서 성난은 외쳤다. 그런 것은 분명 아니다. 제 소유물인 아내니까 마음대로 때려도 좋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 성쉽다. 같은 아내지만 아까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 그러는데 성난이가 악! 하고 부르짖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지훈의 손길이 가리워지기 직전의 성난이 뺨을 무섭게 내갈겼던 것이다. 왜 때려요? 어째서 사람을 마구 치는 거예요? 공포와 분노가 얼버무려진 비참한 얼굴을 하고 성난의 한거의 외침은 또 총알처럼 튀어나왔다. 이제 됐어. 됐으니까 무서워 말아도 좋아. 말은 침착했으나 지우는 전신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왜 실컷 때리지 못해요? 왜 때려 죽이지 못해요? 상대편의 폭력이 간단히 끝났다는 것을 깨닫자 성난은 한층 더 기세를 올려왔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이상 더 때리고 싶은 생각이 내게는 없다. 비장한 신음과 함께 지우는 가만히 도리도리를 하였다. 어서 더 갈겨요. 갈겨 죽여요. 성난은 발딱 침대에서 내려오자 지훈과 딱 마주섰다. 미안하다. 너를 죽일 만한 정열과 의욕이 내게는 불행히도 없었던 모양이다. 지훈은 그러면서 성난의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다가 얼른 외면을 하며 돌아섰다. 나는 내 아내의 인권과 자유를 무시하고 뺨 한 대를 갈겼다.
그런 정도의 애정을 나는 느끼고 있었으니까. 그리고는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자기 아내가 딴 남자와 포옹을 하고 입술을 바꾸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세상의 남편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지를 나는 모른다. 다만 나는 오늘 임지훈이가 지니고 있는 성실과 애정과 윤리의 한계를 걸었을 따름이다. 성난의 얼굴빛이 획 변했다. 그러나 성난의 얼굴을 등지고 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지훈으로서는 그것을 돌아다보고 싶은 의욕이 통 없다. 그래서 곧장 도어로 걸어가자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가지고 문을 열었다. 부인, 내려가시지요. 레코드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아직도 춤은 계속되는 모양입니다. 비로소 성난을 돌아보며 지훈은 말했다. 그리고는 열쇠를 성난의 발뿌리 앞으로 던져주었다. 성난은 오두머니 서서 반쯤 열려진 문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매서운 표정이었다. 지훈은 테이블 앞으로 걸어가서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성난의 트렁크 속에서 머큐럼과 붕대와 탈지면을 꺼내놓고 손수건을 풀어 헤친 후에 손목에다 머큐럼을 바르기 시작했다. 성난은 이윽고 걸어갔다. 문 쪽을 향하여 또박또박 걸어갔다. 반쯤 열려진 문이었다. 핸들을 잡고 성난은 가만히 문을 닫았다. 성난은 거울 앞으로 걸어갔다.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왼편 볼이 턱 위에서 약간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성난은 다시 지훈의 옆으로 걸어가서 펼쳐진 트렁크에서 옥도전기를 꺼내 벽마개를 빼들고 자기 왼편 볼과 함께 삐쭉 지훈의 눈 앞에다 내밀었다. 잠시 동안 지훈은 묵묵히 성난을 쳐다보다가 이윽고 머큐럼을 바르던 손을 멈추고 요오드병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탈지면에다 요오드를 적시어가지고 턱 위에다 둥그렇게 발라주었다. 성난이가 이번에는 빨간 머큐럼 솜을 들고 지훈의 손목에다 골고루 바른 후에 붕대로 찬찬히 감아주었다. 대화를 상실한 무언극의 진기로운 한 장면이었다. 성난, 이리 와서 좀 앉아요. 이윽고 지훈은 소탁자 앞으로 걸어가면서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성난은 조용히 지훈의 뒤로 따라갔다. 24. 제3의 운명. 오랫동안 지훈은 소탁자 앞에서 성난과 마주 앉아 있었다. 울렁거리는 감정을 억압하기 위하여 담배만 푹푹 피우고 있다가 이제부터 내가 묻는 말에 솔직히 대답해 주기 바라오. 성난은 시선을 들며 고개만 끄덕끄덕했다. 성난은 박준모를 사랑하고 있는 거지요? 지훈의 얼굴빛을 빤히 바라보며 성난은 가만히 도리도리를 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솔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의 불행을 더 조장시키는 결과를 맺을 것이오. 저는 솔직했어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행동을 취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종의 장난이었다는 말이지요. 그런 감정도 다소는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저편에서 그것을 강요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그것을 강력히 거절했어요. 성난은 거기서 말을 뚝 끊었다. 그리고는 자기의 솔직한 생각을 골라보려는 것처럼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그 순간 얼른 생각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이 기회에 나는 내 자유를 확보해두고 싶었어요.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훈은 깊은 신음소리를 냈다. 참으로 어린애 같은 소리다. 조금 아까 어머니를 찾으면서 엉엉 울던 생각이 불현듯 났다. 철이 없다면 철이 없는 셈이 되는 것이고 똑똑하다면 아버지 임 교수의 말대로
지나치게 똑똑한 계산이 되는 것이다. 이거 봐요, 성난. 지우는 다소 부드러운 어조가 되며 사람에게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오. 성난은 결국 그 운명을 모르던가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운명이 뭐예요? 성난은 지훈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그것을 물었다. 인간을 간단히 나눌 때 우리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 하나는 남성이고 하나는 여성이요. 그렇겠죠.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남성이 되고 싶어서 남성이 된 것도 아니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자유의사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의 숙명을 말하는 것이요. 알아들어요? 알아듣겠어요. 마찬가지의 의미에서 인간에게는 제2의 운명인 민족적 운명이라는 것이 있지요.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지요. 이 인류의 운명은 개인이 그것을 아무리 싫다고 해봤댔자 우리의 일생을 속박하는 완강한 운명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버이가 자식에게 설교나 하듯이 지우는 성실한 열의를 가지고 타이르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부르짖고 옹호하는 것도 결국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해진 운명을 전제로 삼고 하는 말이요. 남성이 싫다고 해서 여성으로 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성이 싫다고 해서 남성이 될 수도 없고 자기 민족이 싫다고 해서 다른 민족이 될 수 없는 하나의 운명체로서의 자유와 인권을 말하는 것이요. 이리하여 이성난은 그러한 운명체로서의 자유, 다시 말하면 한국 민족의 한 여성으로서의 자유를 갈망했을 따름이요. 그래요. 저는 한국 여성의 자유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이성난의 운명은 이미 여성이 아닌 것이요. 무슨 뜻이에요? 여성인 동시에 한 사람의 아내요. 이 제3의 운명을 설정한 것은 조물주가 아니고 이성난 자신의 의사였소. 좋건 싫건 성난은 자기 손으로 설정해 놓은 운명체로서의 행동밖에는 할 수 없게 된 것이요. 성난은 지금 여성의 자유와 아내의 자유를 혼돈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그 두 개의 자유 가운데는 제3의 운명이 담벼락이 가로놓여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요. 지은의 이야기를 성난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조물주가 설정한 운명에는 불평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제3의 운명에는 불평을 말할 여지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기 때문이요. 결혼이란 일종의 약속이다. 자유의사에서 출발한 이 약속이 무시당하고 위반될 때에는 참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적인 인격의 파산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성난의 결혼은 성난으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한국 여성으로서의 자유의 일부분을 포기하고 그보다 범위가 좁은 한 사람의 한국의 아내로서의 자유 속에서 만족하겠다는 약속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한 약속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렇소. 오늘의 결혼 형태는 일부 일처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이 단연간에 걸친 인류의 역사에 비추어 보아서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이지요. 그럴까요? 일부 일처주의에 대해서 다소의 의문을 품고 있기 때문에 성난은 물었다. 그렇지요. 애정이나 애욕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무제한 허용하는 결혼 형태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것을 봉건적 사회에 있어서는 일부 일처주의의 윤리로서 억압을 했었고 오늘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윤리 이외에 한 가지 더 당사자들이 바꾼 약속의 존엄성으로서 억압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의 일부 일처주의의 결혼은 애정과 윤리와 약속의 세 가지의 유대로서 형성되고 또한 지속되고 있는 것이요. 오늘날 애정 문제가 봉건적 결혼 형태의 반동으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실
오늘이 대다수의 결혼 생활이 별반이 파탄 없이 지속되고 있는 중요한 유대가 변모하기 쉬운 애정보다도 윤리와 약속의 존엄성에 있다고 나는 보아요. 순수한 애정만으로서 50년의 결혼 생활을 지속해 나가기는 대단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선생님 말씀 잘 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게는 공감이 가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지금 구체적으로 문제되어 있는 것은 오늘의 제 행동이지요. 거기에 대한 제 심정은 아까 솔직히 설명해 드렸어요. 어떤 대목에 공감이 가지 않는다는 거요? 지우는 극도의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 대답하기 전에 제가 먼저 선생님께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어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대답하지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제 행동에 대하여 사과를 한다면 선생님은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그러면서 성나는 지훈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지훈은 얼른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만큼 성난의 물음은 중대성을 띠고 있는 때문이다. 지훈 자신의 생각은 이미 결정적이지만 한 번 더 자기의 감정의 밀도를 잔잔히 계산해 본 후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성난의 행동을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내 감정이 그것을 용서하지 않소. 거기서 성난은 이미 최후를 각오하면서 다시금 물었다. 그것은 제게 대한 애정 때문에 생긴 감정이에요? 그것은 성난에게 있어서나 지훈에게 있어서나 지극히 중요한 물음이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여하에 달려서 성난의 행동을 비판하는 지훈의 가치 기준이 확립되기 때문이다. 솔직히 대답해 주셔야만 하겠어요. 솔직히 대답을 하지요. 성난에 대한 애정도 물론 있소. 성난을 한 대 갈겨준 정도의 애정이지만요. 그리고 약속 위반에 대한 감정도 있고. 그러나 지금 성난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감정의 태반은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의 위신과 체면 문제에서 생긴 것 같소. 잘 알았어요. 그러면 아까 물은 선생님의 질문에 제가 대답해 드리겠어요. 이미 최후를 각오하고 난 성난에게는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었다. 그래서 성난은 명확한 어조로 자기의 생각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저는 지금 선생님의 제3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의 아내로서의 자유의 한계가 뭐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동시에 과연 제가 실수를 했다고 분명히 느꼈어요. 그리고 제 실수의 원인을 지금 가만히 돌이켜 보았어요. 첫째로는 제가 철이 없었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다소의 불량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불량성이라고 지적해 주신 것은 이막준 교수였고 저는 여태까지 그것을 제 성격에서 우러나온 명랑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어서 이야기하시오. 셋째로는 저의 온갖 의욕을 억누르고 선생님만을 위해야만 할 정도의 애정을 갖지 못한 것이었고 넷째로는 선생님 손으로부터 제 자유를 확보해 두고 싶은 생각에서였어요. 솔직히 말해주어서 고맙소. 그러한 이유로서 제 실수가 생겼다고 보아요. 어쨌든 제 과오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아내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하겠어요. 성난은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나서 용서를 받을 수만 있다면 받을 생각이었지만 선생님의 감정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지요. 결국 선생님에게 최후의 심판을 받은 저니까 이것으로써 선생님의 아내라는 자리에서 저는 이미 물러앉은 셈이 되지요.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울고불고 해보았으면 좋겠지만 성난은 감히 그것을 하지 않았다. 상대편의 동정을 구해서 일시적인 용서를 받아보았댔자 지훈의 감정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이상 결국에 있어서는 용서를 받은 것이 못되기 때문이었다.
이상으로서 선생님과 저와의 구체적인 문제는 깨끗이 해결을 본 셈이니까 내일 아침 둘이 돈과 서로 갈라지면 되지만 아침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선생님과 한담을 하면서 밤을 새워보고 싶어요. 지독히 새침한 표정이며 어조였다.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지면 부부란 결국에 있어서 이처럼도 차가운 이별을 하는 것일까? 이것은 지훈만이 아니라 성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환담은 갑자기 무슨 환담이요? 지훈은 서글퍼졌다. 성난의 행동을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자꾸만 서글퍼지는 것도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성실한 남편과 성실하지 못한 아내, 이것이 오늘 선생님과 저 사이에 규정지어진 문제로서 거기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났어요.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선생님은 벌을 주셨고 저는 저대로 벌을 받고 이혼을 당한 셈이 되지요. 소위 제3의 운명을 감수하지 못한 한 사람의 아내로서의 최후의 길을 밟은 셈이지요. 성난은 좀 더 자기가 침착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서 그러나 선생님과 저와 같은 예는 대단히 드물지요. 오늘날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그와 반대의 경우 성실한 남편과 성실한 아내의 경우예요. 이 경우에 있어서 세상의 아내들은 모두가 다 선생님처럼 아니 남편처럼 자기의 감정을 소중히 하여 불량한 남편들에게 이혼의 심판은 내리지 못하고 있지요. 성실한 점에서는 그들의 아내들은 적어도 오늘의 선생님보다 더 성실해만 했지 결코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소중히 하는 점에서도 결코 남편보다 못하라는 법은 없지요. 그래도 감히 최후의 수단인 이혼만은 하지 못하고 있지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좋은 신뢰를 하나 갖고 있어요. 성난의 이야기는 이미 개체적인 문제에서 떠나고 있었다. 성난은 그것을 지금 환담의 형식으로서 꺼내고 있는 것이다. 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요리집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장면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아무리 성실한 남편이라도 그들이 아내처럼 얌전하지는 못하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에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는 그처럼 근엄한 얼굴을 하고 있는 양반들이 말로나 글로는 그처럼 도덕의 수호신 같은 양반들이 어쩌면 여자들 앞에서는 그리도 쉽사리 해슬퍼지는지 통 알 수 없어요. 저 양반도 가정에서는 아내가 있을까? 그런 의문을 품을 정도로 행동들을 천연스럽게 해 넘기지요. 물론 개 중에는 선생님 같은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선생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얌전한 아내와 얌전치 못한 남편의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요. 잘 알고 있어. 어서 계속하시오. 그래, 어머니대로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다소의 차이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사내들이란 다 그런 거라고요. 임 교수가 제 아무리 성실한데도 임 교수 부인처럼 깨끗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지우는 지금 자기가 상대하고 있는 것이 23세 성난이가 아니고 40대의 마담 로우즈의 인생관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성난은 다만 그것을 지금 대변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저는 선생님이 가장 이상적인 결혼 형태로서 내세운 오늘의 일부 일처주의가 한낱 허울 좋은 형식에 지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인간이 지닌 제3의 운명이라고 볼 수 있는 일부 일처주의의 미덕을 충실히 지켜나가는 것은 세상의 아내들 뿐이고 세상의 남편들은 아니지요. 아내에게 자유의 한계가 있듯이 남편에게도 그것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물론 있어야지요. 그래서 나는 성실한 남편이 되기를 절실히 각오했지요. 글쎄 선생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선생님과 제 문제는 이미 결말을 보았으니까요. 성난은 다소 쓸쓸한 표정이 되며 돌아가신 제 아버지는 죽는 날까지 여자관계로 우리 어머니를 울린 사람이지요. 우리 어머니 같은 상당히 뾰족한 성미의 소유자로서도
결국에 있어서는 울면서 참아나가는 도리밖에 없었지요. 나는 어머니를 울리는 아버지를 무척 미워했지요. 철이 들면서부터는 그런 아버지와는 깨끗이 헤어져 버리라고 저는 주장했지만 결국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자주력이 없는 것과 다소의 인간미와 그리고 갈라져서 더 불행해지는 것은 반드시 여자 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어머니에게 참을성 있는 울음 끝에 온 것이 무관심이었죠. 지금은 어머니가 다소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살아있을 무렵에는 반항적으로도 그러고 싶어도 못 그랬어요. 사회적인 비판 앞에 나서기가 무서웠으니까요. 왜 무서웠나? 사회적인 비판을 마련하고 형성하는 주체가 여성이 아니고 남성들이기 때문이지요. 오늘의 모든 문화의 추진력이 되고 도덕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남성이기 때문이에요. 남성 본위이기 때문이에요. 알 수 있는 이야기요. 남성들도 자기네들이 무절제한 행동을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옳지 못하다고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을 하나의 중대한 사회 문제로나 인권 유린 문제로서는 주제하지는 않았지요. 그럴 수도 있는 문제라고 허허 하고 너털 웃음을 웃어버릴 정도의 화제거리밖에는 더 되지 않았지요. 모르긴 하지만 그것을 하나의 중대한 사회 문제로서 취급해 주기가 남성들에게는 어쩐지 자꾸만 싫은 모양이죠. 지우는 대답을 못했다. 반대로 세상의 아내들이 남편들이 절반만한 행동이라도 취했다고 해봐요. 실로 중대한 사회 문제로서 남성들은 절대로 묵과해주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결코 제 행동이 훌륭했었다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나쁜 행동에 대한 도덕적인 처리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동감이요. 선생님이 동감이어서 저는 기뻐요. 자기 이야기에 동감을 한 지훈을 말로는 고맙다고는 하면서도 그 순간 성난의 입술에는 가느다란 비웃음 한 줄기가 떠오르고 있었다. 오늘날 모든 문화의 실권이 남성들이 손에 있지 않고 여성들이 손에 쥐어졌다고 가정한다면 오늘의 도덕률은 거꾸로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성 본위의 도덕률은 여지없이 허물어질 것이고 따라서 세상의 아내들은 참을성 있는 울음만 울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말에도 동감이요. 고마워요. 동감을 한다는 지훈의 한마디를 성나는 내심 무척 기뻐했다. 지훈이가 뱉은 이 한마디의 언질은 성난 자신이 논리를 전개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성난은 그것을 지훈이가 지닌 하나의 맹점이라고 내심 기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우리 어머니께 빌린 지식이지만요. 사내들이란 대개가 그렇다고 하면서 바람을 피다가 아내에게 발각이 되지 않는 한 시치미를 뗀다지만요. 그런 경우에 남자들은 대개 그것을 하나의 과실로 돌리던가 그렇지 않으면 애정도 아무것도 없는 하나의 바람개니까 용서를 하란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늘상 그랬었다니까요. 선생님은 물론 얌전하신 분이니까 그런 실수는 평생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말로는 두고 봐야 안다지만요. 어쨌든 10년쯤 후에 그런 종류의 과실을 선생님이 범했다고 가정하고 말이에요. 선생님, 그런 경우에 제가 용서해드리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성난의 이야기는 결국 올 때까지 온 것이라고 지우는 보았다. 여기까지 끌고 오기 위한 긴 이야기였던 것이다. 제 경우와 똑같죠. 저도 실수였고 선생님도 실수인 똑같은 경우니까요. 다만 하나 다른 점은 그 불행한 과오가 아내의 편에 먼저 왔다는 것 뿐이지요. 그 불행이 남편들보다 먼저 아내에게 왔다는 점이 남성인 선생님을 더욱 분개하게 만들고 있다는 줄도 저는 알아요. 그렇지만 아까 제 말에 동감을 표시해 주신 선생님이니까요. 어느 편에 먼저 오건 이미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말하자면 그건 하나의 우연한 상황이 문제일 뿐 요는 제3의 운명인 결혼의 약속을 위반한 당사자와
거기에 대처하는 상대방의 태도가 문제일 거예요. 선생님, 제발 좀 공평하게 대답해 주세요. 성나는 의기양양하게 기세를 올려왔다. 논리의 막다른 골목까지 지훈을 몰아넣은 성난이었다. 그러나 지훈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논리의 궁핍을 뼈아프게 느끼면서도 지훈은 침착하였다. 실제로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까 성난이가 용서를 빈 것처럼 나도 용서를 빌겠지요. 제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테예요? 하는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세상의 아내들은 그들은 대개가 다 용서를 하면서 살아와요. 저도 울고불고 하면서 바가지를 긁다가도 결국에는 우리 어머니처럼 용서를 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저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있어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남편들은 대개 다 용서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아까 제 이야기에 동감을 해주신 선생님으로서는 대답한 모순이 아니에요? 모순이 아니지요. 남성 본위의 도덕이 행세를 하고 있는 세상이니까요. 그럼 선생님은 그걸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성의 약한 사회적 지위를 어디까지나 학대해 보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나쁜 줄을 알고 동정은 하지만 오늘날 어째서 여성 본위의 도덕이 수립되지 못했는가를 생각할 뿐이요. 그것은 남성들의 횡포에 원인이 있을 거예요. 남성들의 횡포가 아니라 나는 그것을 남성들의 실력이라고 보지요. 과거 오랜 역사에 있어서 여성들이 여성 본위의 도덕률을 세우지 못한 것은 모든 부문에 있어서 여성들이 실권을 잡지 못한 여성들 자신의 실력 문제에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나는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남성들이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침해한 것이지 왜 실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모르오. 다만 나는 과거의 역사가 그랬었고 현재도 그렇다는 것뿐이요. 그러나 나는 미래는 알 수 없소. 여성들의 실력이 참되게 발휘하는 날이 오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요. 성나는 지금 여권 확장의 대변자가 되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지만 여성의 참다운 권리와 자유는 남성에게서 물려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고 여성들 자신의 실력으로서 획득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오. 그러한 노력이 없이 물려받은 권리나 자유는 언제든지 철회를 당할 수 있는 일종의 동정의 선물이니까요. 그것은 한민족의 독립과 자유의 문제와도 상통되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지요. 선생님은 결국 남자니까 어디까지나 남성의 편을 드는 폭언이에요. 그러나 성난의 기세는 아까처럼 세지는 못했다. 여성의 약한 입장은 조금도 몰라주고 제 입장만 편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은 나에게 하지 말고 연단회나 가두로 나가서 횡포한 남성들과 절제 없는 남편들에게나 설교하시오. 다행히 성난은 정치 외교를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가정으로 들어올 생각은 아예 말고 밖으로 자꾸만 나가시오. 더 나가시오. 아마도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성난을 아내로 맞아들일 만큼 훌륭한 여권 옹호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소. 비꼬아 보는 거예요? 결혼을 하라고 100일 기도를 드려줘도 다시는 하지 않아요. 다행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민족의 이혼율이 그만큼 줄어들 테니까요. 뭐예요? 저들은 밖에 나가서 이 바람 저 바람 다 피면서 아내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도덕이 어떻다 윤리가 어떻다 하고 떠들어대고, 그래서 그 점에는 아까 동감을 했기 때문에 나는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의 운명으로 생각하고 아내의 약한 입장에 동정하여 나 자신이 자숙할 것을 각오했었소. 그러나 남성인 나 자신이 자숙하기를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께서는 여권 확장 사상 때문에 오늘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사과를 했지. 뭐 때문에 사과를 해요? 아내의 자유를 위해서는 사과할 필요조차 없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때리긴 왜 때렸어요? 그렇소. 그것만이 부인에게 대한 내 애정이었소.
지우는 훌쩍 일어서서 성난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아팠겠소. 용서해 주시오. 철이 든 후 내가 사람을 친 것은 오늘 밤이 처음이었소. 일생을 두고 그만한 애정의 책임감을 나는 항상 느낄 것이오. 그 말에 갈구라졌던 성난의 감정이 칵 약해지며 탁자 위에 엎드려져서 또 엉엉 울었다. 이론을 말할 때는 비수 같던 성난이도 결국에 있어서는 어린애 같은 감정의 소유자였다. 이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을런지 모르오. 그러나 성난보다 내가 다소 나이를 더 먹었기 때문에 하오. 박준모는 악인이요. 성난이가 그 이상의 실수를 하는 날에는 한 사람의 유능한 여권 운동자가 매장을 당할 거요. 박준모를 당해내기에는 성난의 인생이 너무 어리오. 미이라를 잡으러 갔다가 미이라가 되는 격일 것이오. 그날 밤 지우는 꼬박 앉아 세웠으나 침대에 누워서 한참 동안 흐느껴 울던 성난이가 마침내 어린애처럼 쎄액쎄액 잠들어 버린 것은 12시가 좀 넘었을 무렵이었다. 이튿날 아침 지훈과 성난은 부산역으로 들어와 서울행 급행열차에 몸을 실었다.